앞으로 여러분들 안전 예산이 그리고 안전 관련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될까요? 폐기가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 안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그런 법들이 앞으로 증가가 되고 보완이 될 수밖에 없다. 예비 안전관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강의를 맡게 된 이상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일 거고, 두 번째로는 궁금해서 아마 클릭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산업안전에 대한 어떤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저도 물론 그런 생각 가운데 시작한 게 바로 이 산업안전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들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현업에서 산업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는 현업안전관리자로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다면은 당연히 합격하는 게 우선이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1년에 3번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은 실수나 긴장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도전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는 자격증이 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타 강의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생생한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제가 강의 안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왼쪽 보시면은 인트로라고 해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강의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강의를 해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아웃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관연도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100% 관연도 기출을 10개년 암기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전에 시험 치를 때만 해도 10개년 기출문제를 암기하면은 합격 라인에 들어서고 10개년 플러스 알파로 암기하면 100% 합격한다.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출제되었던 단순한 기출문제를 가지고 반복 암기하는 것은 100% 합격을 보장하지 못한다. 10개년이 넘는 그 관연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먼저 빠르게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단순한 암기를 벗어나서 이론과 실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기도 하지만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관리자로서 또 안전환경 컨설턴트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되었던 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으면은, 혹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으면은 제가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안전관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산업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눈에 노출시켜서 안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는 또 기본서로 돌아갈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먼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겠다. 물론 기출문제만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서와 또 예상 문제를 제가 뽑아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요약 정리가 되겠죠. 이제 1, 2, 3번 같이 우리 공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압축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는 말 그대로 관연도 기출 10개년 이상의 관연도 기출과 기본서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즘에 산업 현장이나 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마도 예상이 될 것 같다는 문제를 엄선해서 PDF 자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안전관리자 그 후, 제목 잘 지었죠? 제가 지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안전관리자가 될 겁니다. 저는 100% 확실하고 있고요. 다만 조건이 붙죠.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포기하시면 안 된다. 포기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 위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라든지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안 하셔도 돼요. 30분은 하더라도
통해서 매일 꾸준히 여러분의 기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차피 이 교수와 함께 합격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5번째 코너는 안전관리자가 여러분이 됐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실무에 투입이 되고 어떤 업무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 내용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FE 재예방연구소라고 이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안전관리자가 되고 나서 제가 겪었던 시나리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들을 잔뜩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강의 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뭐죠? 법적으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두리뭉실하게 자격증 따면 당연히 좋은 걸 알겠는데 정말로 좋은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합격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간단히 공무원 9급 합격률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자 돈이 좀 중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라는 것은 연봉 테이블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형화된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능력만큼 벌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현업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안전환경 컨설팅을 하면서 안전관리자, 안전 관련 팀 담당자들 만나면서 현장에서 접했던 그런 연봉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안전관리자가 되는 방법 답 나왔죠? 산업안전기사 혹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된다. 그렇게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러면은 나는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은데 응시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여러분들 이미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전관리자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로는 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합격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기준입니다. 23년도 올해 시험 다 끝났죠.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밑에 적세금형 보시면은 필기는 51.2%입니다. 51.2%고요. 실기는 54.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2에서 53%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거보다 더 사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100명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이 시험에 전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100명 중에 20, 30%더 넓게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합격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반절 이상은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보다 더 쉬운 시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보다 더 쉬운 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요즘에 국가공무원 시험 많이 도전하시죠? 그래서 9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경쟁률이 22.8대 1입니다. 자, 그래서 23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물론 합격률하고 이 경쟁률은 다릅니다. 합격률을 우리가 보는 합격률은 말 그대로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죠.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은 응시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공무원은 말 그대로 이 사람과의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이할 수는 있지만은 한번 즐겁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23대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2대 1이죠. 그렇죠? 2명 봤을 때 1명 떨어지고 1명 붙는 그런 기준이면은 여기는 이제 23대 1이니까 경쟁률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연봉 테이블도 다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준생이시라면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직을 고민하신 분들도 현재의 지금 직장이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합격률하고 또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확신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안전관리자 연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해진 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직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기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취직할 그 회사에 맞게 기본 임금 테이블은 있어요. 기본 임금 테이블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그리고 자격증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격증 수당을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임금 테이블이 상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년차 안전환경 컨설턴트로서 주위에 이 안전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사업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안전관리팀이나 안전관리자에게 물어봤겠죠.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 능력이나 자격증 보유 여러분들이 하게 될 그 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 전문기관이라 함은 뭐 컨설팅 기관이 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전문 기관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을 수령을 하시고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로 수령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년차, 10년차가 될수록 당연히 연봉도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상승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게 될 그 업무 외에 컨설팅 업무도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추가로 보너스 형식으로 받게 되니까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소기업 영세기업입니다. 소기업 영세기업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목표로 해야 될 것이 중견기업, 대기업, 전문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소기업은 여러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요. 이 대표자의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깨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안전관리자를 연봉을 더 주면서 채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시급에 자격증 수당 정도 20만 원 정도만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4천에서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라 함은 아무 경력이 없는데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년차, 10년차가 되면은 5천에서 6천 그리고 7천만 원까지 수령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 지인 중에 이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2명의 지인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더니 5,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기업 보시면은 중견기업보다 한 1, 2천만 원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적어놨는데 사실상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이 7천만 원까지는 사실 무리고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년차 같은 경우에는 7천에서 8천 그리고 10년차 가면 껑충 뛰어오르죠. 자릿수가 바뀝니다. 1억 이상을 수령을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로 무조건 받으시게 된다. 단순히 생각해도 여러분들 기술직이고 전문직인데 최저 임금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본이고 거기서 얼마만큼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자격증을 회사에서 활용을 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의 경력이나 여러분들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들 하게 될 일에 따라서 이 연봉 협상이 달라진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까? 그렇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안전한 세상, 그렇죠? 더 안전한 사회, 더 안전한 세상을 꿈꾸죠. 그리고 더 깨끗한 이 환경을 생각하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 안전 예산이 그리고 안전 관련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될까요? 폐기가 될까요? 안전 관련 예산이 증가가 될까요? 감소가 될까요? 자, 답은 나왔죠.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안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대형 사고가 터졌다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 안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그런 법들이 또 앞으로
증가가 되고 보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 최근에 안전관리자가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조건이 강화돼서 구인난의 비용까지 업계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높은 연봉과 전문직 취업의 기회를 꿈꾼다면 산업안전 전공. 자, 우리 하고 있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회, 2회, 3회차까지 총 3번을 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는 다음 달에 원서를 접수를 하시고 시험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2월에서 3월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기는 4월에서 5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1, 2, 3회니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저와 함께 하면은 1회부터 3회까지 시험 안내나 응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험 정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각 과목마다 20문항입니다. 그래서 6과목이니까 120문제가 되겠고요. 시험 시간은 3시간인데 이거 사실상 3시간 다 채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1시간 반 있으면은 반절 이상은 다 시험지 제출하고 퇴실을 합니다.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은 사실 1시간 이내에도 답을 다 적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시간에는 구애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과목 한번 살펴볼게요. 내년 1월부터 24년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놨고요. 첫 번째는 산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공학 그리고 위험성 평가, 세 번째로는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네 번째로는 전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학 설비, 여섯 번째로는 건설 공사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일부 바뀌었지만 기존과는 거의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실기는 복합형 2시간 30분을 치릅니다. 그래서 2번을 치르는데 필답형이 1시간 30분을 치르고요. 작업형이 1시간 정도를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답형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간단한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서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답형 시험이 끝나면 이 작업형 가서 모니터 앞에 띄워놓고 모니터를 보고 현장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고 시험을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시험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기 시험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산업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기존에 지금 치르고 있는 방식의 자료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검정 방법이랑 합격 기준 보시면은 필기는 객관식 사지 택일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목당 20문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기도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은 당연히 필기나 실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기는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40점 이상 맞아서 전체 평균을 산출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하고요. 실기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응시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술 자격 소지자가 있고요. 관련 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가 있습니다. 기존의 동일 유사 분야의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응시 자격이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산업기사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학과라고 하면 산업안전이나 보건 쪽에 전공자가 되겠고요. 대졸 졸업 예정자, 대학교 4학년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당된 상황에 경력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수 경력자가 남습니다. 나는 경력도 없고 기존에 관련된 학과도 아닌데 어떡하나? 그러면은 순수 경력자로 되겠죠. 여기서는 실무 경력이 4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내가 생산이나 안전이나 환경이나 관련된 동일 유사 분야에 4년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일 유사 분야가 뭐냐? 꼭 안전 관련된 일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은 경영 회계 사무 중에서 생산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건설 쪽에 일하셔도 되고요. 광업 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등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일만 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력 증명서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된다면은 4년의 경력이 채워지면 응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큐넷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밑에 첫 페이지인데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이라는 해당 돋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경력이나 여러분들 학력사항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결과 진단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응시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은 안전관리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 안전관리자에서 안전관리자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직업으로서 안전관리자로서 단순히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사명으로
책임감으로 일하시는 그런 안전관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급여나 금전적인 문제로 일을 시작하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은 언젠가는 일에 대해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루하루를 또 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 내 스스로 이끌어가는 자기주도적인 삶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첫 시작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명으로서의 제2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급여만을 바라보고 이 돈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인간으로서 암울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전관리자 업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 빨간 글씨 보이시죠? 안전관리자 사명선언서가 있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자 사명선언서를 늘 가슴에 두고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가족들, 지인들, 그분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산업 현장이 안전하고 또 쾌적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안전관리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선언서를 같이 저와 함께 읽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다. 의사는 이미 다친 사람을 살려내지만 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사고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